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나인입니다. 오늘 진짜 엄청난 소식 들고 왔어요. 테슬라 팬들이라면, 아니, 전기차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인데요. 일론 머스크가 그렇게 야심차게 공개했던 사이버캡 기억하시죠?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 그게 이제 정말로 미국 도로를 달릴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미국 의회가 다음 주에 청문회를 열고 테슬라한테 완전 게임 체인저가 될 법안을 논의한다는 소식입니다. 자, 일단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릴게요. 2026년 1월 7일,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나러 테슬라의 피라는 매체의 기자 카란싱이 이 소식을 보도했는데요.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 영어로는 US House Committee on Energy and Commerce라고 하는 곳에서 다음 주 1월 13일 월요일에 청문회를 연다고 공식 발표했어요. 청문회 제목이 또 엄청 거창한데 자동차 안전 강화, 소비자 선택과 구매 가능성 보장, 그리고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십 확보를 위한 입법 옵션 검토예요. 영어로는 Examining Legislative Options to Strengthen Motor Vehicle Safety, Ensure Consumer Choice, and Affordability, and Cement US Automotive Leadership 라고 하는데, 이거 해석해보면 결국 미국이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최고가 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거죠. 이 청문회에서 여러 법안 초안들을 검토할 건데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게 바로 Self-Drive Act of 2026이에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테슬라한테는 정말 엄청난 기회가 열리는 거거든요. 왜냐면 지금까지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대량 생산하는 걸 가로막던 가장 큰 장애물이 사라지게 되니까요. 그럼 지금 뭐가 문제였냐? 현재 미국 연방법에는 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줄여서 FMVSS라고 부르는 연방 자동차 안전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기준에 따르면 모든 자동차 제조사들은 반드시 사람이 조작할 수 있는 장치들을 차에 달아야 해요. 핸들, 페달, 백미러 같은 거 말이죠.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장치들이요. 근데 사이버캡은 어때요? 핸들도 없고 페달도 없잖아요. 완전 자율주행 로보택시니까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회사들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NHTSA한테 특별 면제 신청을 해야 해요. NHTSA는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인데 여기서 새롭고 혁신적인 디자인의 차량에 대해서 예외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이 면제가 1년에 딱 2,500대로 제한돼 있다는 거예요. 2,500대. 어때요? 적죠? 즈욱스 같은 회사들 들어보셨나요? 아마존이 인수한 자율주행 스타트업인데 이런 회사들한테는 2,500대가 괜찮을 수도 있어요. 소규모 파일럿 프로그램이나 연구 목적으로 운영하니까요. 근데 테슬라는 완전히 다르죠? 테슬라는 대량 생산을 목표로 하는 회사예요. 일론 머스크가 사이버캡으로 뭘 하려고 하겠어요? 당연히 엄청난 숫자를 만들어서 전국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깔고 싶은 거잖아요. 여기서 재미있는 계산이 나오는데요. 기사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테슬라가 최대 생산 목표로 뭔가를 찍어낸다고 가정하면 2,500대는 겨우 25,000초 동안의 로보택시 생산량이래요. 25,000초가 얼마냐면요. 계산해보면 대략 6시간 56분 정도예요. 하루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만들 수 있는 양이 1년치 한도라는 거죠.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2,500대 제한이라는 건 아예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완전히 non-starter, 즉 논의조차 불가능한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된 법안이 뭘 하냐면요. 이 면제 한도를 연간 9만 대로 올리는 거예요. 2,500대에서 9만 대로요. 퍼센트로 계산하면 3,500% 증가해요. 35배가 아니라 3,500%니까 진짜 엄청난 증가죠. 이 정도면 연구용 예외 조항이 아니라 진짜 상업적인 길이 열리는 거예요. 테슬라가 의미 있는 규모의 로보택시 함대를 즉시 배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물론 NHTSA는 계속해서 자율주행에 대한 정책을 만들고 다듬어 나가겠지만 그 와중에도 테슬라는 실제로 도로에 차를 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번 청문회에서 논의될 내용이 또 있거든요. 생산 대수 문제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골치 아픈 게 있었어요.
바로 미국 전역에 걸쳐 뒤죽박죽으로 얽혀 있는 규제 시스템이요. 지금 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각 주마다, 심지어 각 도시마다 자율주행에 대한 규정이 다 다르거든요. 테슬라나 웨이모 같은 회사들이 로보택시 서비스를 하려면 주마다, 도시마다 다 따로따로 허가를 받고 규정을 맞춰야 해요. 이게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특히 문제가 되는 곳이 캘리포니아주하고 뉴욕시예요. 캘리포니아 DMV, 그러니까 차량관리국이랑 뉴욕시 의회는 자율주행 차량 배치에 대해 정말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거든요. 사실상 금지에 가까운 수준으로요. 그래서 이번에 제안되는 또 다른 핵심 조항이 뭐냐면 연방 차원의 면제 조항을 만들어서 개별 주나 도시들이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해 자기들만의 성능 기준을 정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권한을 NHTSA로 중앙 집중화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각 주에서 지역 조례를 통해서 사실상 로보택시를 금지하는 짓을 할 수 없게 돼요. 전국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테슬라가 그동안 엄청나게 로비해온 게 바로 이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테슬라가 50개 주마다 다 다른 규정을 낮추려고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캘리포니아에서 되는 게 텍사스에서 안 되고, 플로리다에서 허가받은 게 뉴욕에서 막히고, 이러면 전국 단위 서비스가 불가능하잖아요. 그런데 연방법으로 통일되면 한 번 허가받으면 미국 전역에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 있어요. 이 청문회의 타이밍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 의회 의원들이 이 법안을 추진하는 이유가 단순히 안전 문제나 기업 지원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거 지정학적인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청문회 제목 다시 한번 보세요. 미국 자동차 산업 리더십 확보라는 말이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중국 전기차 제조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랑 자율주행 차량을 배치하고 있어요. BYD, NIO, 엑스펜 같은 회사들 들어보셨죠? 이 회사들이 중국 내에서는 이미 상당히 발전된 자율주행 기술을 실제 도로에서 테스트하고 있고, 일부는 상용화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 의회 입장에서는 이거 가만히 있다가는 자율주행 분야의 세계 표준을 중국이 정하게 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양당 모두에게서 미국의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들을 제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어요. 목표가 뭐냐면요. 자율주행 분야에서 세계 표준을 정하는 나라가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되도록 하자는 거예요. 이거 완전 국가 대 국가의 기술 패권 경쟁인 거죠. 그러니까 정리해 볼게요. 1월 13일 월요일, 바로 다음 주에 미국 하원 에너지 상업위원회에서 청문회가 열려요. 여기서 Self-Drive Act of 2026이라는 법안을 검토하는데, 이 법안의 핵심 내용이 두 가지예요. 첫째, 기존에 1년에 2,500대밖에 허용 안 되던 특수 차량 면제를 9만 대로 확 늘리는 거. 둘째, 각 주나 도시가 제멋대로 자율주행 규제를 만들지 못하게 연방 차원에서 통일된 기준을 적용하는 거. 이 두 가지가 통과되면 테슬라는 드디어 사이버캡을 대량으로 생산해서 미국 전역에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솔직히 이거 테슬라한테는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수 있어요. 일론 머스크가 몇 년 동안 자율주행 완성하겠다고, 로보택시 서비스 하겠다고 말해왔잖아요. 근데 기술적으로는 어느 정도 준비가 됐을지 몰라도 법적으로는 계속 막혀 있었던 거거든요. 그게 이제 풀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물론 아직 확정된 건 아니에요. 청문회가 열리고 법안이 논의되고 표결을 거쳐야 하니까요. 근데 분위기를 보면요. 양당이 모두 중국과의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면 안 된다는 데는 동의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2025년 1월 20일에 취임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규제 완화를 강조하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꽤 높다고 보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만약 정말로 이게 통과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테슬라는 아마 즉시 사이버캡 생산 라인을 풀가동할 거예요. 연간 9만 대라는 한도가 있긴 하지만 첫 해에 9만 대면 꽤 의미 있는 숫자거든요. 주요 대도시들의 로보택시 서비스를 시작하기에 충분한 규모예요.
그리고 한번 서비스가 시작되고 안전성이 입증되면 나중에 이 한도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죠. 또 생각해 볼 게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GM의 크루즈, 아마존의 쭉, 그리고 구글의 웨이모도 모두 이 법안의 혜택을 받게 될 거예요. 미국의 자율주행 산업 전체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테슬라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거라고 보는 이유는 테슬라가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을 도로에서 운행하면서 데이터를 모으고 있고 FSD, 그러니까 Full Self Driving 시스템을 계속 발전시켜 왔기 때문이에요. 준비가 가장 잘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이버캡 자체도 정말 혁신적인 차량이잖아요. 핸들도 페달도 없이 완전히 자율주행만으로 운행되는 차량이고 디자인도 독특하고 가격도 경쟁력 있게 나올 거라고 하고요. 일론 머스크가 공개할 때 얘기했던 사이버캡 한 대당 운행 비용이 기존 택시나 우버보다 훨씬 저렴할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소비자들한테는 더 싼 가격에 택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고 테슬라는 엄청난 규모의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거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앱을 열어서 사이버캡을 부르는 거예요. 몇 분 후에 핸들도 없고 운전사도 없는 차가 조용히 여러분 앞에 멈춰서요. 문을 열고 타면 차가 알아서 목적지까지 데려다 주는 거죠. 완전 미래 영화 같은 일이 현실이 되는 거잖아요. 물론 우려도 있어요. 안전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도 많고요. 일자리 문제도 있죠. 택시기사, 우버기사, 트럭 운전사 같은 직업들이 위협받을 수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도 분명히 논의되고 해결책이 마련돼야겠죠. 그래서 청문회 제목에도 자동차 안전 강화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기술 발전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역사적으로 봐도 새로운 기술이 나올 때마다 항상 저항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사회가 적응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왔거든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초기에는 우여곡절이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사고를 줄이고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사람들의 이동성을 높여주는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거라고 많은 전문가들이 예측하고 있어요. 특히 한국 입장에서도 이거 남의 일이 아니에요. 현대차, 기아차도 자율주행 기술 개발하고 있잖아요. 미국에서 이런 법이 통과되고 자율주행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한국 자동차 회사들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경쟁도 더 치열해질 거고 동시에 기회도 생기겠죠.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이건 엄청난 뉴스예요. 테슬라 주가가 이 소식에 어떻게 반응할지 정말 궁금하네요. 만약 법안이 실제로 통과되면 테슬라 주가가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아요.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면 테슬라의 수익 구조가 완전히 바뀔 수 있거든요. 지금은 차를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지만 로보택시가 성공하면 서비스로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내는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정말 흥미진진한 시대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자율주행 로보택시는 SF 영화 속 이야기였는데 이제 정말로 현실이 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까요. 다음 주 1월 13일 월요일 청문회가 정말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브9에서도 계속 이 소식을 주시하면서 업데이트 소식 전해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실제로 도로를 다니는 거 빨리 보고 싶으세요? 아니면 아직 좀 불안하세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제가 다 읽어볼게요. 그리고 이런 자동차, 테슬라, 미래기술 관련 소식들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도 해두시면 새로운 영상 올라올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흥미로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는 소식으로 찾아올게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건강하시고 행복한 하루 되세요. I love 9이었습니다.